오늘 리뷰할 만년필은 이탈리아 브랜드이고요. 정식 명칭은 레오나르도 오피시나 이탈리아나라는 브랜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만년필도 사실 추천 모델에는 속하지 않는 브랜드이고요. 이탈리아 브랜드는 배럴의 외관이 아름다운 걸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예쁜 만년필 구입하고 싶다 하면 이탈리아 쪽 브랜드를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마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브랜드 하면은 오로라 제품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쵸, 오로라 배럴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편이죠.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되는데, 오로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얘네들도 다 지금 거의 80만 원 가격에 다다르는 모델들이라서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좀 화려한 디자인, 예쁜 디자인 가져보고 싶다 하시면 레오나르도 브랜드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유로 구입을 해봤는데 가격은 오로라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요. 레오나르도 모멘토 제로, 얘가 레오나르도 프로레, 그리고 레오나르도 모멘토 매지코, 이렇게 가격대가 세 개가 거의 비슷해요. 이것보다 고가 제품도 있기는 한데 갑자기 막 50만 원대로 훌쩍 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저가형을 좀 써보자. 저가형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가격대긴 하지만 뭐 이렇게 순서대로 구입을 했는데, 레오나르도는 대체로 이 일반 규격하고 그란데 규격으로 이것보다 좀 더 커진 규격의 제품들이 나오는데 좀 더 큰 건 제 손에도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손이 큰 편인데 딱 모멘토 제로 요 정도 규격이 저한테 적합한 규격이다라고 느꼈어요. 오로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로라 배럴이 살짝 통통해 보이지만 이 컬러 때문에 차이가 나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거의 뭐 비슷한 규격, 비슷한 두께, 무게감은 오로라가 조금 더 가벼운 정도예요. 그란데 규격까지는 한국인 손에는 과하게 크지 않나라는 느낌이고요. 일반 모멘토 제로나 프로레, 모멘토 매지코 시리즈로 구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맨 처음 구입한 거는 모멘토 제로, 이 컬러명은 엘가라는 컬러이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실물 받았을 때 좀 촌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받아보고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두 개의 만년필의 컬러는 사실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진짜 이 문양이 좀 징그럽게 들어갔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세히 안 보고 쓰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 모멘토 매지코의 블루 컬러 역시 좀 징그러운 느낌이, 그에 반해서 모멘토 제로 이 엘가 같은 경우는 나무 기둥의 그 어떤 결의 느낌? 그 비슷한 느낌이라서 실물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촌스러운 그린 절대 아니고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그린이에요. 여기 지금 중결링이라든지 요 클립의 컬러는 골드하고 실버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경우는 이게 짙은 그린이라서 실버보다는 골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드로 주문을 한 거고요. 제가 구입한 닙 사이즈는 M닙이에요. 부드러운 필감이다라는 후기를 믿고 M립으로 사면 충분히 또 부드럽고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후기에 좀 속았어요. 막상 받아서 써보니까 제가 평소에 다른 만년필을 충분히 부드러운 필감 살려서 썼던 종이인데도 얘가 썼을 때 부드러움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필감이 부드러운 만년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M립에서 만족을 못해서 프로레는 F닙으로 좀 사보자라고 작정을 하고 F닙으로 구입을 했어요. 요보 닙을 사용하는데 펜 쪽에 디자인은 조금 달라졌는데 펜 쪽의 품질은 저는 같다고 느꼈거든요. 큰 차이가 없다. 어떤 얘기냐면요, 둘 다 그렇게 뛰어난 펜 쪽의 품질은 아니다라고 느꼈죠. 중요한 건 저한테는 무조건 그냥 필감이거든요. 종이를 많이 가리지 않고 어떤 노트에 써도 평균 이상의 필감만 주면 저는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느꼈을 텐데 얘네 둘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M립보다는 F립이 압도적으로 품질이 더 낫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구입을 해본 게 이제 요 플렉스 닙을 하나 사보자 해서 모멘토 매지코는
엘라스틱 F닙으로 구입을 해본 거죠. 가격은 셋 다 20만 원 뭐 전후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구입하게 된 엘라스틱 F닙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세계 중에 최악의 닙이 저한테 왔어요. 현타 올 정도로 저도 플렉스 닙을 몇 개 써봤거든요. 플렉스 닙이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품질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부드러움은 일단 0이에요, 0. 거의 뭐 종이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1까지밖에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로이텀에 써도 부드러움이 살아나지를 않고요. 사각거리는 느낌이 매우 강한데 기분 좋은 사각거림이 아니라 그 종이를 긁는 듯한 불쾌한 사각거림? 그런 느낌이 거의 뭐 10점 만점에 7에서 8 정도. 여러 종이를 바꿔가면서 써봤는데 이 엘라스틱 F촉은 저한테 불량품이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필감이 매우 거칠더라고요. 프로레 F촉이랑 비교했을 때도 얘가 좀 더 굵게 표현이 되는 펜촉인데 그런데 이제 필압을 주고 쓰나 안 주고 쓰나 일단 거칠고 불안정한 필감이 종이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노트는 지금 페이퍼 아이디어 노트인데 이 노트가 대체로 만년필들을 좀 더 부드러운 필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표면감을 가지고 있는 노트예요. 그래서 거친 필감이지만 편안해질 줄을 알았거든요. 근데 쓰는 동안 뭔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그냥 굵게만 나오고 거친 느낌이 쭉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이 굉장히 무난한 파카 퀼크로 바꿔봤어요. 확실히 파카 퀼크 잉크를 쓰니까 더 부드러운 필감이 되긴 했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의 이 비슷한 굵기의 만년필들에 비하면 부드러움이 현저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거친 느낌이 조금씩 섞여 있더라고요. 보시면 처음 쓸 때는 흐름이 괜찮았다가 뒤로 가니까 흐름이 약해지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쓸 때는 잉크 흐름이 확실히 박해졌다라는 게 가시적으로도 느껴질 정도? 필감으로도 느껴질 정도라서 잉크 흐름이 감소할수록 거친 느낌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필기하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약간 사각거리는 필감을 살려주는 창남북 양장본에 썼을 때 차라리 필기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마도 부드러움을 좀 포기해서 그랬을까요? 잉크 흐름은 여전히 캡 열었을 때랑 쭉 썼을 때 점점 감소하는 느낌이었지만 여기 종이가 오히려 페이퍼 아이디어에 쓸 때보다 차라리 전 낮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그보다 낫다 뿐이지 다른 만년필들만큼 뭐 좋다는 아니에요. 특히나 이 레저버 노트하고 요 M촉, 모멘토 제로의 M촉은 궁합이 진짜 안 맞다고 느꼈던 게 다른 노트에 썼을 때에 비해서 잉크 흐름도 불안정하고 필감도 유난히 거칠어지는 느낌이 강했어요. 파카 퀼크로 바꿨을 때 여기 노트에도 다시 한번 써봤어요. 마찬가지로 이런데 되게 약간 좀 불안정해요, 흐름이 박해서 글씨 쓸 때 뭔가 천천히 써야 되고 글씨도 끝부분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하게 잉크 흐름이 좋지 않은 게 좀 티나는 그런 글씨 결과물이 나와주더라고요. 토모에 리버에 썼을 때 이전에 썼던 노트들에 비해서는 다소 부드러움도 좀 좋아지고 사각임은 좀 감소하는 느낌이었고 잉크 흐름도 무난하게 흘러줬는데요. 뒤로 갈수록 잉크 피딩이 좀 느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글씨 쓸 때 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잉크가 잘 바로바로 따라와줘야 되는데 잉크 흐름이 점차 감소해서 글씨 쓰기에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다른 노트에 비해서 B7이 부드러운 감도를 좀 높여주는 종이이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움이 다른 노트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근데도 요 거친 필감이 계속 거슬리는 정도로 살아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B7과도 궁합이 별로 맞지 않는 것으로. 로이텀에 썼을 때는 이전에 쓴 노트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 만큼 종이와 궁합은 괜찮아졌다라고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 노트는 그래도 9점 줄 정도는 된다. 뭐 부드러움과 사각거림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보통. 다른 만년필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딱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다라고 느꼈어요. 잉크 흐름은 다른 노트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져서 8점 정도 될 것 같고 필감도 여기서는 그나마 많이 높아졌어요. 다 통틀어서 그나마 로이텀에서 잘 맞았다. 반면에 프로레 F촉은 모멘토 제로 그 M촉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필감을 보였는데요. 페이퍼 아이디어 노트에 썼을 때도 버터 필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안정된 필감이었고요. 레저버 노트에 썼을 때 제가 M촉은 레저버 노트하고 완전히 안 맞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F촉은 그래도 노트 궁합이 괜찮다라고 느꼈었고 창남북 양장본 노트에 썼을 때 생각보다 얘하고는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모든 게 무난한 느낌. 오히려 이전에 썼던 노트들보다는 궁합이 창남북 노트하고 더 잘 맞는다라고 느꼈고요. B7에 썼을 때도 궁합도 좋고 흐름도 좋고 필감도 매우 부드럽고 편안하다라고 느꼈어요. B7도 좋았지만 로이텀 노트에 썼을 때 노트 궁합이 10점에 다다를 정도로 진짜 완벽하게 궁합이 맞다라고 느낄 정도로 부드러움이 부각돼서 편안하게 필기를 하기가 좋았고요. 잉크 흐름도 매우 유연하고 편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써본 노트 중에는 로이텀 노트가 가장 궁합이 좋았고 그 다음이 B7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멘토 매지코 제가 거친 느낌이 상당히 강한 펜촉이 왔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긁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궁합이 맞는 노트가 딱 확연하게 구분은 됐어요. 페이퍼 아이디어 노트하고는 궁합이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제가 4점? 정도로 표시를 해놨는데 거친 느낌이 이렇게 부드러운 종이에서도 너무 확 살아있어서 여기에 썼을 때 편안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그립다의 레저버 노트에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친 느낌 때문에 필기하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부드러움은 지금 두 개 다 0 아니면 1이에요. 부드러움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사각임은 6하고 4로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사각이는 거하고 긁는 느낌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사각이는 건 종이하고 마찰됐을 때 그 소리가 경쾌하게 느껴지는 거고 긁는 느낌은 종이 자체를 계속 이렇게 거칠게 긁는 느낌이라 불쾌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두 노트에 썼을 때 그 느낌이 둘 다 강했어요. 노트 표면감의 그 특성이 매우 다른 노트인데도 긁는 느낌은 둘 다에서 사라지지 않았고요. 창남북 노트에 썼을 때도 긁는 느낌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나마 이 노트는 표면감이 매끄러워요. 토모에 리버하고 비슷한 표면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긁는 느낌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B7 종이도 부드러움을 많이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종이인데요. 역시 이 노트에서도 부드러움은 1, 대신에 이제 거친 느낌과 함께 사각거림은 다른 노트에 썼을 때에 비해서 좀 더 경쾌하게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거친 필감이 너무 강했다. 그래도 앞의 노트들에 비하면 궁합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하는 종이었고요. 로이텀에 썼을 때도 전체적으로 뭐 쓰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B7에 비해서 궁합이 지금 7점이라고 써놨는데 거칠고 불안정한 필감이 B7보다 로이텀에서 좀 더 강하게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B7이 약간 표면감이 폭신폭신한 느낌이 정말 미세하게 있는 종이거든요. 이런 종이에 써서인지 거친 느낌이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B7 종이하고 로이텀 노트에서는 다른 종이들에 비해서 한층 나은 필감을 보였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한 페이지씩 모아서 보여드렸지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페이지를 써봤어요. 이전에 리뷰한 다른 펜촉들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페이지를 늘려가면서 잉크 바꿔가면서 써봤는데 그나마 얻을 수 있었던 건 프로레 F촉의 필감이 괜찮았던 거예요. 레오나르도는 요보사에서 제조한 펜촉을 구입해다가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펜촉이 디자인은 조금씩 다른데 펜촉 자체의 품질이 다르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레오나르도 브랜드를 진짜 하나는 써보고 싶다라는 분께 추천할 수 있는 구성은 모멘토 제로 L가 실물이 정말 예쁘고요.
F촉으로 구입하시면 그래도 부드러운 필감으로 여기저기 이 노트 저 노트에 좀 평타 정도의 필감을 얻으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레오나르도 만년필은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만년필 쓰다 보면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혹은 잉크 잔여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중간중간 요 배럴을 분리해보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잉크는 얼마가 남았으며 얘는 왜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은지 잉크를 한번 밀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레오나르도 만년필은 여기를 굳이 열어보지 않고 끝에 노브를 열어서 이 부분을 피스톤 필러 방식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돌리니까 잉크가 지금 앞부분으로 콜록콜록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뒤로 당기면 잉크가 또 들어가고요. 실제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 홀이 뚫려 있어서 컨버터 뒤에 돌리는 스크류가 바로 요 끝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꼭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있어서 약간 더 편한 정도? 모멘토 제로하고 프로레는 컨버터 방식이고요. 모멘토 매지코는 피스톤 필러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잉크 수용량이 좀 더 많았고 잉크가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셋 다 지금 잉크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모멘토 제로 28g, 프로레 29g, 모멘토 매지코 25g. 두 개는 무게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 매지코 같은 경우는 무게가 좀 더 가벼운 트위스비 에코 정도 무게감인 것 같아요. 잉크 충전했을 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 개 다 그렇게 무거운 편인 만년필은 아니다. 크기는 일반 대형기 크기 정도이다. 세 개 다 마찬가지이고요. 모멘토 제로 요 엘가 컬러 받았을 때 저는 요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매우 가볍고 들었을 때 그립감도 나쁘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다만 아쉬운 건 펜촉뿐이었어요. 펜촉의 필감이 다른 브랜드 만년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지금 레오나르도 브랜드에서 본인들이 만든 닙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요보사에서 만든 닙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저도 요보사에서 나온 만년필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도 써봤어요. 요 에스터브룩 만년필이고 지금 딱 떠오르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100구 중에 또 한 구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요보사의 닙이 그렇게 품질 좋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미국 브랜드 제품들 립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항상. 그래서 레오나르도 만년필의 펜촉의 품질도 좋다라고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외관의 디자인이 이제 독특하고 예쁘기도 하니까 하나 정도 써보고 싶으시다면 이왕이면 그냥 F닙 정도 구입하시는 걸로. 디자인이 예뻐서 저한테도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만년필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오피시나 이탈리아나.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